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이 중국 연수 중 대형 참사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연수원 측은 밤새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주의 한 병원이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링거액을 환자들에게 투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내 유일한 메르스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3주째 확진 환자도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랐던 GM 군산공장의 협력업체에서 또 198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교육생들이 사고를 당한 지방연수 행정연수원에서 밤사이 피해 가족들의 방문이 계속됐습니다. 연수원은 긴급하게 사고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긴장감 속에 밤을 보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방행정연수원에는 사고 소식을 접한 피해 가족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대기실이 마련된 1층 강당을 찾은 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는 사고 전파가 늦었다며 당국의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주관한 연수원은 당혹감 속에 대책본부를 구성하며 대응에 나섰고 중국 현지에서 전해오는 소식을 토대로 사고 내용 파악에 나섰습니다. 외교부와 행정자치부를 통해 중국 현지 사망자와 부상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교육생 소속 지자체와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연수원 기숙사를 임시 숙소로 제공하고 중국 방문 협조 방법 등을 모색했습니다. 이렇게 구조책이 나오면 그 관련돼서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또 현장으로 다 안내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수에 참가한 전북 소속 공무원 8명 가운데 1명이 사고버스에 탑승했지만 목숨을 건졌고 나머지는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에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고 먼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못 들고 또 각자 지금 방에 지금 대기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전북 이전 2년째를 맞은 지방행정연수원이 대형 참사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사용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링거를 투약했습니다. 병 치료를 위해 간 병원에서 병을 얻어오는 게 아닌지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김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회사 동료들과 함께 병원을 찾은 이모 씨. 이번 엿새째 되던 날 동료의 팔에 꽂혀 있던 포도당 링거액의 사용 기한이 10달이나 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3명의 환자들이 이같이 사용 기한이 지난 링거액을 투여받았습니다.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9개월이나 지난 약재가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누가 감히 상상을 하겠어요. 병원 측은 알 수 없는 경로로 링거 한 상자가 병동에 유입된 것 같다며 관리 부실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게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는지 언제 올라가 있었는지를 지금 현재로서는 명확히 아직. 링거를 맞은 환자들에게 이상 증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혈관으로 직접 투입되는 약품이라는 점에서 의료 전문가들은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전지를 주지 않으면 문제는 없겠지만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맞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의료기관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감독기관이 할 수 있는 건 시정명령이 전부이고 실제 전주시 보건소 역시 이 병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입니다. 병원들에게만 유독 관대한 법 규정에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메르스 김제 환자가 완치 퇴원했습니다. 메르스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도내에서 첫 완치 환자가 나타나 메르스 종식의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룡 기자입니다. 지난달 7일 메르스로 전북대병원에 격리됐던 59세 홍모 씨가 메르스와 폐렴을 치료하고 퇴원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홍 씨가 입원 초 폐 반쪽이 기능을 하지 못했지만 열흘 전 호전되기 시작해 바이러스 소멸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폐렴이 새로운 데 생기면서 한 2, 3일 정도 악화되다가 다시 이 폐렴이 또 호전되고 좋아져서. 홍 씨는 지난 5월 28일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병문안을 다녀온 뒤
발열 증상을 보였는데 그 사이 김제 지역 병원 3군데를 다녀 홍 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300여 명이 관리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0일 이후 석 주 동안 추가 환자 발생이 없는 소강 국면이 지속돼 메르스 종식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순창 메르스 환자 발생 이후 최대 700여 명에 달하던 관리 대상이 현재 21명으로 줄어 앞으로 일주일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환자 발생 후 28일이 지나면 종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7월 8일쯤이면 종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가 이번 퇴원을 통해서 종식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어제로 딱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간 각 시군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야심차게 펼쳐왔는데요. 그 가운데 주민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는 몇몇 정책들, 예를 들면 500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는 500원 택시 등이 대표적인데 박찬익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들이 읍내에서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싼 요금이 부담스러울 만한데 거리낌 없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합니다. 어르신들이 내는 요금은 단돈 500원. 완주군이 민선 6기 들어서 버스 이용이 불편한 벽지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으뜸 택시입니다. 좋죠.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한 30분 걸어가야 되는데. 정읍과 고창, 부안, 진안 등에서는 비슷한 방식의 마을 택시와 학생들을 위한 통학 택시가 도입됐습니다. 전라북도도 벽지 노선 버스를 읍면 사무소까지 운영하고 마을까지는 택시와 승합차로 이동하는 수요 응답형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많은 예산이 들 거라는 우려와 달리 적은 예산으로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도시락 업체가 특별한 반찬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밥을 거르기의 일수인 조선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마련해주기 위해 전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처음 시작한 사업 엄마의 밥상입니다. 영양가가 좀 있고 화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반찬을 좀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엄마의 밥상은 시민들이 뽑은 전주시 최고의 정책으로 지금은 기업이나 단체에서도 후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슴 따뜻한 정책들이 남은 민선 6기 동안 지속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반면 민선 6기 지난 1년간은 도내 자치단체끼리 어느 때보다 많은 갈등을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갈등 조정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지역 간 불신과 앙금은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정읍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광역 화장장. 정읍시 감곡면이 예정지로 정해지자 인근 김제시가 반대해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정읍은 피해가 없고 인접한 김제시, 금산, 동남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결국 공사는 예정보다 10달가량 늦게 착공됐습니다. 지난 5월 뒤늦게 김제시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미 소가리를 하면서 완공 단계에 온 다른 지자체들은 눈길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송화진 지사가 전주시장으로 있을 때 개발 절차를 마무리한 전주종합경기장. 하지만 지방선거 때 김승수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다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성과는 없지만 허심탄회한 대화를 충분히 나눴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이 가능합니다. 전주시 안에서만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러나 이 사업은 이미 대외적 결정을 다 내린 상태입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 의견을 거부하면서 의견 접근은 불발됐고 결국은 전주시의 최종 선택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역시 전주시와 임실군의 갈등을 가져왔습니다. 당초 예정지였던 임실군이 거부하면서 10년 넘게 대립했고 뒤늦게 이전 부지가 전주 외곽으로 정해졌지만 이번에는 접경지인 김제시가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이유로 반대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과 화합을 내세우며 출범한 민선 6기 자치단체들이지만 어느 해보다 잦은 갈등과 대립으로 현안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생산량 감소를 이유로 협력업체 10곳을 2개로 줄이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198명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360여 명이 계약 해지됐고 올해도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하면서 500여 명이 해고를 당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1000여 명이 일터에서 쫓겨났다며 천막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한국 GM은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는 올란도가 월간 최다 판매 실적을 기록하는 등 지난 한 달간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7.3%, 수출은 9.3% 증가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의 정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지난달 도내 기업 경기 조사에 따르면 도내에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내수 부진을 꼽는 업체가 지난달 33.3%로 전달에 비해 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더 악화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시적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시행령 폐기와 내년 국고 지원을 약속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잠정 휴전 상태라며 소신을 굽혔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직선 교육감이 정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은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굿, 그린, 글로리, 글로벌, 그레이트 전주 등 휴먼 플랜 5G를 발표하고 남은 임기 3년 동안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전주 교도소와 항공대 이전, 전라감염 보건 문제를 본궤도에 올려놨다고 자평했지만 종합경기장 개발과 시내버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로 지적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할 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장병환 의원은 어제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방송에서도 중앙중심적 사고가 팽배해 지역방송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방통위가 박문진 이사를 선임할 때 임원 9명 가운데 최소한 3명은 지역방송에 대한 철학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MBC를 감독하는 박문진 임원에 지역 인사가 포함되는 것이 방송의 지역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선거제도 개정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권역별 비례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의 구상처럼 권역 단위로 비례의석을 선출하는 권역별 비례제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권역별 비례제와 함께 도입하겠다는 동시 입후보제의 경우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부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선거 전 금품을 제공해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동진강 낙농축협 70살 김모 조합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돈을 받은 조합원 등 8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선거운동 조직책들에게 조합원들에 대한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요즘 귀농귀촌의 중심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올 상반기에 500세대를 유치했는데 올해 귀농귀촌인 1000세대 이상의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3년 530세대, 지난해 900세대에 이어 올 들어 5월 말 현재 450여 세대 1020여 명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완주군은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1000세대 이상인 2000명에서 2500명의 귀농 귀촌인을 유치할 계획인데 이 계획대로라면 매년 또 하나의 면이 생기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500세대를 넘어
앞으로 더 많은 도시민이 완주군으로 귀농교촌해 안정적인 연착륙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활력 넘치는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무주군 마을 만들기 포럼이 무주 전통 문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포럼에서는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무주 지역 40여 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의 현황 분석과 활성화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새로운 정책 도입과 마을 발전을 통한 지역 활력 방안을 외부 전문가를 초청, 지역과 마을에 대한 발전 방안 등 다양한 제안을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운봉읍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지산누리 영농조합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산누리 영농조합은 로컬푸드 농산물 직판장과 농가 레스토랑을 갖췄으며 소시지와 햄, 순대 등 농산물을 활용해 가공상품을 만드는 꾸러미 사업장도 운영해 나가게 됩니다. MBC 뉴스 이용래입니다. 정읍과 남원시가 일본에서 농산물 판촉전을 열고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일본 현지 판촉전은 이달 5일까지 닷새 동안 일본 후쿠오카의 대형 유통매장 5개 지점에서 열리는데 정읍시는 수박과 토마토, 남원시는 멜론 등 특산 농산물의 시식회와 홍보 활동을 통해 일본 소비자의 구매 패턴에 맞는 해외 판매 전략을 세울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때 후보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5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신고자 A씨는 지난 3월 초 완주군 모 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 B씨가 홍보용 명함과 현금 1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했고 선관위는 후보자 B씨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귀농 귀촌인이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 등의 일부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은 현재는 귀농 귀촌인의 주택 신축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을 뿐 주택 구입 때는 혜택을 볼 수 없어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어촌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 농어촌 정착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전국 시구청과 읍면동 사무소에서 시행됩니다. 사망자의 가족들은 지자체에 사망 신고를 할 때 금융재산과 토지와 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연금 가입 유무, 각종 세급 고지액과 체납액, 환금액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해 은행별로 사망자의 예금 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재활용 체험 전시인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 전시회가 내일부터 29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코믹 스릴러 연극 더 캣이 내일부터 2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박인권 선자장과 전수자 박계호 장인의 부채 작품 25점이 전주 부채문화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교동아트미술관은 오는 12일까지 경기전엽 미술관 기획전을 선보입니다. 한국화가 송지호의 개인 전시회가 오는 11일까지 갤러리 수음에 마련됩니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오늘과 내일 전주시 인호동 아중분수공원에서 열립니다. 2015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내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오늘부터 8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금요일 무형유산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성악가가 된 최승원 테너의 초청 강연이 오늘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장터기획단 보따리단은 모레 남부시장 하늘정원에서 썸머나잇 마켓을 개장합니다.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순창 29도,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